그 중개하셨던 사례 중에 그 에코티가 가장 적게 들어갔던 사례, 용 지역 중에. 제가 중개한 꼬마 빌딩 중에서 가장 금액이 낮았던 건물 금액이 9억 5천이에요. 오장동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쪽에 아주 작은 꼬마 빌딩을 제가 중개했을 때가 금액이 가장 낮았는데 지금은 뭐 그것도 한 3, 40억 돼 있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꼬마 빌딩이 11억 4,500이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중개했다기보다는 제가 샀죠. 제가 매입한 거지만 네네. 매수자가 가장 적게 돈이 들어간 게 그 11억 4,500짜리죠. 2016년도에 계약을 하고 2017년도 1월 달에 잔금을 치른 거예요. 네네네. 그 건물에서 대출이 7억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추가 대출이 3억이 나왔어. 그러면 총 10억이 빚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건물에 보증금이 1억 있었어. 그럼 제가 매도자한테 준 돈은 4,500만 원. 4,500. 그리고 그 건물을 매입하면서 냈던 취득세가 5,200이었어. 그래서 1억으로 매입을 한 게 그 건물이었죠. 그럼 요즘에 살려고 하면 얼마? 요즘 에코티는 법인으로 사시면은 한 20%에서 30% 정도 네. 필요한 것 같고 개인으로 사시면은 30에서 한 40% 정도 그러면 용 지역에 있는 거 살려고 하면 저 1억 있는데 좀 중개 좀 해주세요. 이러면 사실 돌려보낼 거잖아요. 다음에 오십시오. 다음에 오십시오. 네. 한 그러면은 손님이 얼마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일단 안 잡으세요라고 하는 그 금액이 최소.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꼬마 빌딩 매입하려고 많이 오시고요. 저는 5억 이상은 되시면은 일단은 한번 앉아보세요 라고 5억 얘기를 이상은 해요. 안- 근데 이제 그분이 만약에 5억 정도밖에 없는데 강남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동 투자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 드려가지고 뭐 일단은 자금이 없으니까 같이 매입하세요 라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드리는데 그게 아파트는 안 되잖아요. 아파트는 같이 매입해버리면은 다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데 건물은 그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3분, 4분 공동 투자하겠다 라고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강남에 사고 싶은데 20억 이하는 일어나셔야 되고 일어나시거나 지역을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땅을 많이 줄이시거나 그럼 마포 정도 되면은 한 20억 이하는 마포는 10억 정도는 되죠. 마포는 10억. 그 용도 등급이 있네요. 그렇죠. 용도 백용 있고요, 정용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30평대 아파트 가격을 2배 정도 되는 게 꼬마 빌딩의 마지노선이라 보시면 돼요. 강남의 30평 평균 가격이 25억에서 30억이다. 그러면은 꼬마 빌딩 가격은 50억에서 60억이 채하다.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가 20억 정도가 평균이다 라고 하면은 40억이 채하다. 그게 왜냐면은 아파트와 빌딩이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아파트를 먼저 스타트 하시는 게 재테크의 시작이에요. 그럼 아파트 이제 뭐 한두 개 갖고 있다가 예전에는 3개, 4개, 5개, 10개 갖고 있는 걸 쭉 아파트로 가셨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한두 개 있으면 꼬마 빌딩 넘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넘어오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꼬마 빌딩 가격이 또 올라요. 오르면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호 영향을 좀 미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땅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아파트 30평이 아니라 아파트 24평이 되는 거죠. 꿀팁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풀고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싼 땅을 찾고 싶어 하는데 로컬이냐 중개법인이냐 이거 고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중개법인은 이제 뭐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로컬에 있는 거를 올려서 이렇게 중개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워낙 정보가 많이 풀려서 가지고 중개법인도 그 매물을 소개하고 로컬 부동산도 그 매물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매수자가 정보를 습득하시면은 비싸게 내가 브리핑 받았구나 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욕먹어요. 밸류웹이나 디스코나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셔도 매물이 다 나와 있고 중개하시기엔 좀 어려워지시거든요. 그렇죠. 어려워졌죠. 그러면 이제 싼 땅 찾으려면은 그럼 빌딩 로드로 오면 되는 거예요? 싼 땅은 없습니다. 그러면 네. 더 많이 물건을 추천받고 싶으면. 그러면 오시면 되죠. 아 그래요? 매수자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오시냐면요 10명이 오시면 대부분 다 강남을 원하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 듣고 아 강남은 안 되는구나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포기하신 분도 있고요. 차선책을 찾아서 다른 지역에 가거나 대지 면적을 확 줄이시거나 하셔가지고 매입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한 매물은 주요 지역은 없어요. 이게 정보가 많이 풀린 게 매수자분도 속아서 사거나 잘못 사거나 이런 것들 없는 것처럼 매도자분도 속아서 팔거나 잘못 파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똑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매수자다라고 하면은 아 비팅 가격이 오르니까 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을 만약 매도자분이 보셨다 그러면 그러면 모르겠네. 안 팔아야지.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누가 볼지 모르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자분도 이런 정보가 이제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가격을 깎아주지 않죠. 사실 근생을 하는 이유가 대출이 잘 나와서 하는 이유도 크잖아요. 예. 80%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대출 나오는 거는 탁감가의 80%가 나오잖아요. 가급적 매수자는 입장에서는 그 탁감가랑 그 매도 호가랑 같아서 실제 내가 가져오는 금액의 80%를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데 여기서 약간 지문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감정가에 80%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은행마다 담보 인정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은행은 돈 빌려줬다 돈 떼먹히면 안 되잖아요. 돈을 빌려줬다가 이 사람이 안 갚았다. 은행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로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때 감정 가격으로 경매가 최초에 입찰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바로 누가 잡아버리면 낙찰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유찰이 돼요. 그러면은 감정가에서 20% 낮은 금액으로 두 번째 이제 입찰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서울시 기준이죠. 네네. 경기도는 감액되는 비율이 30%죠. 30%니까. 그러면은 담보 인정 비율이 서울시 내에 있다라고 하면은 80%고요. 네. 경기도권에 있다라고 하면 70%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이 매도 호가예요.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80억이 나와요. 서울시에 있다라고 하면 80억에서 80% 담보 인정을 해주니까 64억을 대출해주죠. 그쵸. 그럼 자기 돈 36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매매가 대비해가지고 거의 40% 가까이 들어가는 거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많이 묶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담보 인정 비율이란 말이에요. 64억은 담보권 내에서 나온 대출이고요. 네. 건물 사는 목적은 내가 임대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한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야, 너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번창해야지 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또는 그 회사한테 돈을 좀 더 얹어주는 대출이 있어요. 그게 신용대출이죠. 그래서 그분의 신용도 얹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신용도를 얹을 때 얼마까지 얹을 수 있냐? 맥스가 감정가예요. 그래서 결론은 64억은 담보권 내 대출이고 네네. 신용을 더 얹어서 80억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매매가 100억에 대해서 네. 80%까지 대출이 나와요. 근데 2년 전에는 신용을 합쳐가지고 80%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신용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정부가 신용대출 많이 하지 말라라고 조금 눈치 줍니다. 라는 얘기를 은행들이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추가 담보를 좀 넣으시면 어떨까요? 공담. 그쵸. 아파트 없으세요? 다른 건물 없으세요? 이 건물 때문에 나오는 담보대출 64억에서 네네. 다른 아파트에서 또 담보를 잡아서 좀 더 땡겨요? 그게 한 10억 받는다 치면은 74억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신용을 얹으면 6억 얹이죠. 추가 담보 없이 신용만 16억 얹는 것보다는 추가 담보에서 10억 들어오면서 신용 대출이 6억이 들어가니까 이게 신용 대출 줄어든 거죠. 네네. 그러니까 눈치 덜 보이죠. 그렇게 가시는 거죠. 신규법인 같은 경우는 그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요?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한 게 없으니까 신용도 체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체크하겠죠. 그게 대표이사. 대표자의 신용도죠. 빌딩 시장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신 게 뭐냐면은 아파트는 정책으로 다 정해버렸어요. 몇 프로. 근데 빌딩을 산다는 거는 임대업을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건 없어요. 작작해라. 너무 많이 빌려주는 거 아니야. 뭐 요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눈치껏 하는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패턴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LTV가 80%가 아니에요. 건물 살 때는 70에서 80%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영상에 보시고 오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하면서 이것만 또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은행마다 또는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지점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직접 의뢰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저도 투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직업은 빌딩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중개사지만 제 건물 더 많이 갖고 싶고 나중에 죽을 때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싶은 대한민국의 흔한 아버지 중에 한 명입니다. 가난한 아빠보다는 부자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인데 빌딩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짜증이 나요. 근데 황금돼지 채널을 구독하신 분이 30대 초반이 많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본인이 모은 자금이 혼자 건물 사기에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는 게 공동투자 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오동엽 TV에
오셔가지고 네. 구독 눌러주시고 아. 시청하시면서 관심 계속 가지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알아보시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건물주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물주 파이팅!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오딩업 TV 꼭 나와주세요.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